안녕하세요. 보험산재 교통사고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자, 금일은 저희 실제 승소 사례 갖고 왔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2,60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충당하였는데 이후 건보 측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다. 이런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소송을 통해서 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12대 중과실의 경우에 건강보험이나 산재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말 중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를 근거로 기지급한 치료비, 즉 보험급여의 반환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는 발생한 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건보에서는 주로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신호 위반 사건에서 이러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나 판단착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굉장히 큰 교통사고의 경우 이미 1, 2억 원 상당의 기왕 치료비가 지출되었고 향후로도 여러분들이 막대한 치료비 지출이 예상될 것인데 이 경우 취소 소송 통해 가지고 환수고지 처분을 없앨 수 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정말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주간에는 학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야간에는 오토바이 배달업을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비가 많이 쏟아지는 자정 무렵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분은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좌회전하는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로와 정면으로 충돌이 된 거죠. 자, 이 사고로 종골 및 중족골의 골절, 즉 발바닥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개방성, 뼈가 튀어나오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3개월가량의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치료가 종결될 무렵 건보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의 신호 위반 또는 지시 위반에 이런 것이 적혀져 있는데 이걸 중과실로 평가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자, 적색 신호인데 직진을 한 과실, 신호 위반을 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53조에 따라서 이 기존에 지급받은 치료비 모두를 환수고지 처분하겠다. 의뢰인분은 굉장히 억울함 느끼고 저하고 같이 소송하게 되었는데 자, 보다시피 법원은 저희 쪽 청구 전부 인용해 주었습니다. 즉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하였고 공단에서는 그 취소한 것에 따라서 다시금 돌려받은 그 치료비를 의뢰인 쪽에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사고 당시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이로 인해서 저희 의뢰인분이 불가피하게 신호를 보지 못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자, 두 번째, CCTV 보면은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정한 속도로 진입했다. 이것은 원고가 적색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적인 신호 위반 차량들은 어떻게 하나요? 속도를 높여서 훅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찔끔찔끔 보다가 이렇게 다른 차량을 피해서 가는데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원고가 낮에는 학업을 저녁에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자, 저희 쪽에서는 그 배달 업체의 요청 사실조회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봤냐면 이 사람이 사고 당일에도 20개의 그 배달 콜을 탔고 그리고 사고 이전에 3개월 동안 배달 탄 내역이 500개 이상이 된다. 낮에는 학업을 수행하고 저녁에는 이런 식으로 또 배달 업무를 하는데 당연히 집중력이 저하됐고 피로로 인해서 판단 착오가 일어났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저희가 주장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보나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에서 정한 12개의 과실 유형에 해당할 경우 기지급한 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내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 교특법 3조 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유형이라도 여기서 바로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에는 참 많은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고 그러한 요인들이
교통사고에 기여한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전자의 과실은 그만큼 낮게 평가돼서 쉽사리 중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운전자의 과실 이외에 교통사고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기상적 요인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심야에 불빛이 부족하다. 가로등의 불빛이 부족해서 시야가 제약됐다. 우천이나 폭설과 같이 도로의 사정이 좋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교통 방해 요소들이 사고에 개입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업무적인 요인도 개입될 수 있죠.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운전, 그리고 타이트한 스케줄에 따른 과속운전 등이 이런 것은 업무적인 부분이 개입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건강적인 요인도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기면증이라는 병도 있고, 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피로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집중력이 저하돼서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시설적 요인,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로의 정비가 미비하다, 도로 바닥 자체가 좋지 않다, 신호기의 신호체계가 부적절하다, 신호기 자체가 없었다, 즉 신호등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교통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중앙분리대의 위치, 그리고 중앙분리대와 차로 사이의 간격, 이런 건 중앙선 침범에서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로의 간격, 이런 요인들도 개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위와 같은 요인들 운전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유형의 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다수 개입돼 있을 때는 막바로 운전자한테 너 중과실 있다 라고 단정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건보나 산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사건에서는 이와 같이 교통사고에서 기여한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증명해냄으로써 우리 측의 과실 비율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사고 시에 존재하는 요인들을 어떤 요인이 존재하는지 세세하게 내가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일일이 수집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기에 이 부분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보면 속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그간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시킨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그 밖에 교통보험 산재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 이끌어낸 승소 사례도 많으니까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